신기남 위원장님이시고요. 예,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제가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저희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이요. 근데 이 위원회가 그 2007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좀 발전시키려면 그 도서관 문화가 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사무국도 없애고 사무실도 없애고 하면서 사실 그 기능이 사실은 거의 10년 동안 고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의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그 정책실장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 6기가 들어설 때 이제 신기남 위원장님을 이제 위원장님 위촉을 해주시고 그래서 6기가 이제 제대로 구성이 돼서 이제서야 사무실이 네, 사무국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나라의 그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도서관 문화에 대한 그런 정말 애정과 관심이 그 지난 10년 동안 없었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간신히 살려주셨다는 점. 1년에 정기 회의가 4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수시로 이제 뭐 이메일로 자문을 네. 위원장님은 상근직이 아니신데요. 네, 상근을 하세요. 근데 급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예, 저는 그 출판인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출판 전문지인 출판 저널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 책문화 네트워크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런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현장에 있지만, 그래서 문화 콘텐츠학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출판과 도서관 정책과 독서 정책에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좀 많이 이제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음, 그 민주당 중에서 좀 이런 책문화 정책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예, 평범한 시민으로 이렇게 살고 뭐 출판계에서도 뭐 대표 선수라고 해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판 저널도 2008년도에 그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만들다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지원금 끊기면서 그게 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관인데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수석 기자로 있었는데 이 잡지가 우리나라의 그런 출판 문화의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잡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독립을 해서 제 자력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3주년이 됐는데요. 이제 출판계와 도서관계와 독서계와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좀 국회의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저보고 좀 국회에 나가서 좀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네. 사실은 제가 그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비례예요. 네, 비례로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소외된 정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라도 나서서 뭐라도 좀 우리 국민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출판 정책과 도서관 정책과 독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소외된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대표 선수라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출판 저널을 출판계도 못 살린 그다음에 정부도 놓은 출판 저널을 살리고 잘한다. 예. 저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경선까지 갔어요. 진짜? 예, 경선까지 갔는데 제가 나중에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그 최종 후보 고를 때 이제 그 20대들에게 30% 가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사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력으로 해서 경선까지 갔는데 분하기다보다는 정말 절실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출판계와 서점계와 뭐 독서계, 도서관계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계 쪽도 출판계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여성 출판인이 국회로 진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도서관계에서는 워낙 이제 그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국회 쪽으로 진출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고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 왜요? 이 부분에서 그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소통을 잘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리고 좀 잘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엔 저를 많이 지원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 광장에서 그 촛불을 든 시민으로서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일해온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국회에 가서 좀 더 큰 일을 좀 하고 싶다. 예, 저희 부모님 계시고요. 네, 여동생과 남동생 그렇게 있습니다. 예, 저 혼자 했습니다. 아니, 한 번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출판 문화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여대는 안 나왔는데요. 이런 그 문체부하고도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도 좀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 뭐 남성 후보들만 이렇게 올라갔다든지 그런 문제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사례인 거고,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